알기 쉬운 생활 법령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 무더운 날씨 정말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휴가 시즌이라 휴가 행렬이 한창인데요. 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두 분 질문부터 드려볼까요? 먼저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어떠세요, 김 변호사님? 저는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네네,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국내 속초로 다녀왔습니다. 아, 국내 여행을 네네. 택하셨군요. 예, 좋으셨죠?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다녀오셨다고 했고요. 최성훈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업무로 인해 가지고 휴가를 올해는 못 갈 것 같고요. 올해 못 가시나요? 네. 그래서 다들 좀 이렇게 안전하게 휴가를 좀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주말 이용해서라도 뭐 가까운 데라도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래 하려고 했던 이 휴가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노노 재팬이라고 해서 일본 여행 취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해외보다 국내 여행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휴가 시즌 성수기만 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바가지 요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피서철의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피서철 바가지 요금,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매년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 관련해서 따로 법령 같은 게 없는지 이 정도면 생길 만도 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떤가요? 예, 저도 이제 지난주 휴가를 가서 네. 이런 바가지 요금 문제에 대한 피해도 많이 봤고요. 아, 사실 네. 이 피서철만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뭐 이 바가지 요금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그런 법률은 없어요. 네. 그런데 단지 이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뭐 작년까지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 뭐 공공 해변인데 네. 사실 그냥 그 해수욕장이고 지자체 재산이거나 뭐 국유 재산인데 거기에 자기들이 그냥 판 깔아놓고 뭐 파라솔 뭐 대여를 얼마 하고 이렇게 얼마 하잖아요. 네. 굉장히 높은 금액을 받고 파라솔을 대여를 하고 여기는 뭐 자기네 구역이니까 네. 여기에 뭐 파라솔 개인 뭐 텐트라든지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어쨌든 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해수욕장에서 뭐 무허가 상행위 또는 뭐 시설물 설치 행위 그리고 그 밖에 지자체가 금지하는 그런 행위들을 할 경우에는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게 됩니다. 그렇군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네네.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렇다면 피서철 많이 찾는 곳들을 한 곳씩 살펴보면서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원한 계곡으로 좀 가보도록 할까요? 계곡하면 이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는 게 먼저 생각이 나는데 이때 뭐 목 좋은 곳에 어김없이 있는 것이 있죠. 바로 평상인데요. 이 평상이 불법은 아닐까요? 불법일 수도 있고 불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평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곡은 하천법에 이제 규율을 받거든요. 네. 근데 하천법에는 이제 허가를 받아서 행해야 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허가받지 않고서 평상을 설치해서 만약에 영업을 한다고 하면 그건 불법이 되죠. 그래서 하천법 33조에는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들을 규율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하천법 33조를 위반을 해가지고 만약에 평상을 설치하거나 그렇다면 하천법 위반으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2년 이하의 징역에 네. 처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허가받는 행위에는 뭐 하천시설의 점용이나 혹은 아니면 성토하거나 절토하거나 이런 토지 형질 변경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불법 시설물들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반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서 영업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벌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하천을 뭐 저희가 경찰들이 가서 하는 일반 사법 경찰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특사경이라고 알고 계시는 특별 사법 경찰들이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네. 특별 사법 경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 사법 경찰들은 사실은 모든 수사 대상들을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일반 공무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네. 일반 공무원들을 특별 사법 경찰로 위촉을 합니다. 검사장들이. 그래서 그렇군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검사장들이 이제 위촉을 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특사경들이 지금 이제
우리 하천에 불법 영업이면 설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 벌써 특별사법경찰이 2만 명 정도가 됐거든요. 많네요. 네네, 그래도. 그렇죠. 예. 사실은 뭐 수사 인력으로는 상당히 많죠. 뭐 관세법 위반이라든가 뭐 다양한 부분들의 특별사법경찰들이 조금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4급에서 5급 사이에 이제 공무원들을 위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볼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수영장을 만드는 행위들 이런 부분들도 하천법 46조 위반에 해당돼가지고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그런 계곡에 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나 보네요. 그렇죠. 이렇게 물을 막아가지고 예. 하천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막거나 네. 혹은 아니면 유류를 다른 쪽으로 틀거나 이런 경우에도 전부 다 처벌받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계곡 근처 가면 이제 저희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딱 그 평상에 뭐 백숙도 시켜 먹고 그렇죠. 뭐 이런 게 네네.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 가격 같은 거는 좀 문제가 없을까요? 우선은 일반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닭백숙 같은 경우는 뭐 20만 원씩 팔고 그러더라고요. 20만 원짜리도 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한데요? 사실은 바가지 요금을 이렇게 하는데 네. 바가지 요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숙박업이나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자율 가격제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자율이라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너무나 과도한 가격을 책정을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음식점들과 함께 담합을 한다면 네. 가격 담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릿세 징수를 한다거나 무단 침입 같은 걸 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네. 1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네. 자릿세를 받는 것도 사실은 법률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하천보호를 위해서 그 시도지사가 지정한 하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야영을 한다거나 취사를 한다거나 네. 떡밥을 이용한 요즘은 이제 무슨 저희 낚시 많이 하니까 떡밥을 이용한 낚시를 해서 사실은 계곡의 이용 자체를 좀 뭐 안 좋게 한다거나 자연 훼손하는 형태가 된다고 그러면 전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영 취사 떡밥을 이용한 낚시 같은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좀 센데요.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참 바가지가 참 많네요. 자, 이제 계곡을 떠나서 바다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다도 바가지 요금 뭐 답답한 건 마찬가지인데 아까 김 변호사님 파라솔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아마 지난주에 네. 비슷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아서 관광객들과 마찰도 생기는데 개인 파라솔도 못 펼치게 한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네. 뭐 그런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아, 있을 것 그렇군요. 같은데 예. 제가 갔던 이제 속초 해수욕장은 다행히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 관리가 개인 잘 파라솔은 되고 괜찮다. 있었고요. 네. 예, 그래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해수욕장 모든 국민의 자산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누군가가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는 네. 그런 자산이고 그래서 자격 없는 삶의 그 해수욕장 같은 데서 이제 뭐 마음대로 자릿세를 요구한다. 그럼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서 10만 원에 네.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되고 뭐 거기서 자릿세로 받아간 명목의 돈은 또 반환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런데 이제 자릿세가 아니라 물품 이용 요금일 수가 있어요. 이게 물품 그러니까 이용 해수욕장 요금이요? 법에서는 이제 해수욕장이 뭐 그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에서 그런 시설 대여 사업하는 것도 허용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그런 상인들은 해수욕장에서 돈을 받고 그런 피소용품을 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선베드라든지 뭐 파라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가서 본 바로는 속초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구역에서 이제 그 시설을 대여를 해주고 물론 일반인들이 그 그늘막을 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파라솔을 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두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뭐 적정한 가격을 받고 지자체 허가를 받아서 시설 대여 사업을 하는 것은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속초 해수욕장 잘 돼 있다고 또 네네, 말씀해 주시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네. 잘 다녀오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광지의 숙박비도 평소보다 3배 정도 비싸졌다고 해요. 문제는 이 숙박업체들이 근처하고 담합을 하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을까요? 이게 아까 최 변호사님 잠깐 네. 말씀하셨는데 그 이론적으로 이 가격 담합을 하게 되면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해서 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그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네. 형사처벌까지 규정이 돼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게 사실 그 담합을 입증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거를 그리고 이제 뭐 또 영세 상인들이잖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도 정도 조치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공정위에서 이런 거를 뭐 그 숙박업소들 조사를 한다든지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호텔이나 이런 고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정위에서 가격 담합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 예, 실제로 조치도 하고요. 네, 네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바가지 요금 때문에 이런 국내 여행 꺼린다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내가 바가지 요금 때문에 휴가를 망쳤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좀 하소연할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디에 뭐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뭐 아까 뭐 가격 담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심된다고 하면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일반적인 불편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관광을 잘 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불편 신고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고센터에서는 여행업소나 혹은 숙박업소 혹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업소들이 전부 다 뭐 약간 위법하거나 혹은 불편하게 하는 행위들까지도 부당하지 않더라도 불편하게 하는 행위들까지도 신고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접수는 국번 없이 1330 그다음에 이제 서신, 팩스, 방문, 네. 인터넷 등으로도 전부 다 접수가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신고 내용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네. 하고 7일 이내에 혹은 즉시 이렇게 접수해서 답변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신고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서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게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도와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네. 한번 시청자분들도 이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불편함을 겪으셨다면 아까 번호 말씀해 주셨는데 1330입니다. 네, 국번 없이 1330. 번호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이 바가지 요금 논란 제대로 된 법령이 마련돼서 휴가를 좀 휴가답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전해 봅니다.